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는 어원은 그리스어 시스테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체로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철학에서부터 과학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개념은 일반 시스템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리아 생물학자 루트비히 폰 베르트람피가 정의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라는 정의에 기반합니다. 국제표준기구인 ISO, IEC, IEEE와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인 인코지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에서도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ISO, IEC, IEEE 및 인코지 SE 핸드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조합물이라 정의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 시스템은 사용자와 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정의된 환경 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어 이용되는 인공물이라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구성요소, 하부 시스템 또는 조립품이 통합된 집합체로서 구성요소로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펌웨어 등의 제품, 그리고 프로세스, 사람, 정보, 기술, 설비, 서비스, 기타 지원 요소 등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SO, IEC, IEEE 15288 표준 및 인코지 핸드북에서 정의하는 시스템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상호작용하는 구성요소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상호작용의 결과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달성되는 목적은 각 구성품 자체로는 도저히 얻어질 수 없는 emergent property인 것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두 개의 바퀴와 프레임, 페달, 체인, 안장, 핸들이 각각 모여있는 구성품 세트가 있고 이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된 전체가 있을 때 왼쪽의 것은 시스템이라 하지 않고 자전거 구성품 세트라고 하며 오른쪽의 것을 자전거라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물론 바퀴 제작자 관점에서는 바퀴 자체도 허브와 림, 휠셋, 타이어로 구성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홀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두 개 이상의 구성품이 결합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구성품 자체로는 만들 수 없고 두 개 이상의 구성품이 결합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emergent property, 창발성이라 합니다. 시스템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것은 창발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예로 들어 이 창발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바퀴, 프레임, 체인, 페달, 핸들, 그리고 안장이 결합되어 구성품 단독으로 만들 수 없는 이동수단과 이동의 자유라는 창발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개념을 통해 새로운 창발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혁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IA 632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는 이 시스템을 end product와 enabling product를 합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end product는
항공기, 자동차와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최종 산출물을 말하며 Enabling Product는 최종 산출물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구현, 시험, 운영, 유지보수 및 폐기를 하도록 하는 수명주기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이 같은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시스템은 외부에서 보면 여러 다른 시스템이나 환경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스템에 대하여 주어진 외부 환경을 시스템 컨텍스트라 합니다. 이 시스템 컨텍스트 개념에서 시스템 경계라는 개념이 생성됩니다. 시스템 경계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자나 사용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외부 시스템과의 경계를 말합니다. 이 시스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개발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스템의 경계가 잘못 설정되면 개발을 완료하고서도 중요한 기능을 누락하거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시스템을 배치할 수 없으므로 개발 프로젝트 실패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컨텍스트는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시 고려해야만 하는 외부 시스템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컨텍스트를 무한정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 시스템이나 환경은 시스템 컨텍스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컨텍스트 경계라 합니다. 이 컨텍스트 경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그 변동에 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의 창발성은 시스템의 경계를 통해 시스템 기능성으로 표현됩니다. 이 시스템 기능성은 시스템과 운영 환경 및 사용자와의 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며 이 상호작용은 시스템 구성 요소와 외부 환경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시스템 구성 요소의 조직화, 즉 상호관계가 시스템 구성 요소와 외부 환경 구성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시스템 아키텍처의 개념이 생성됩니다. 내부 구성 요소의 조직화, 즉 내부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설계 및 전개 원칙으로서 구체화된 환경에서 시스템의 기본 개념 또는 속성을 나타냅니다. 시스템의 기능성은 아키텍처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어 시스템의 창발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아키텍처는 크게 기능적 아키텍처와 물리적 아키텍처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시스템은 계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따라 다른 구성 요소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스템 분할이라 합니다. 이 시스템 분할을 통해 시스템의 계층 구조가 형성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는 한 단위를 빌딩 블럭이라 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2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갖는 엔드 프로덕트와 이 엔드 프로덕트를 개발 가능하게 하고 생산, 시험, 배치, 교육, 훈련, 지원 및 폐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네이블링 프로덕트로 구성된 시스템의 단위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최상부에 하나의 빌딩 블럭이 존재합니다. 이 빌딩 블럭 단위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레벨 1에서 정의가 끝나면 엔드 프로덕트를 구성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레벨 2로 내려오면서 시스템이 되고 각각의 빌딩 블럭을 형성합니다. 이 각각의 빌딩 블럭에 대하여 SE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는 각 블록을 정의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더 이상 정의가 필요 없는 블랙박스 상태로도 획득이 가능한 수준까지 분해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절차를 반복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계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두 번째 빌딩 블록에서 2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어졌고 어떤 구성품은 그림에서와 같이 3레벨에서 끝나기도 하고
어떤 구성품은 6레벨까지 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계층 구조의 수준은 해당 수준에서의 그 정의로 획득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예시에서 프로젝트 A의 경우 3레벨의 구성품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거나 기존 구성품의 재사용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프로젝트 B의 경우 6레벨까지 분해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은 계층 구조를 가지며 시스템의 특성과 개발 전략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 시스템 개념입니다. 그림의 예시처럼 항공기는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항공운송 시스템이라는 더 큰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항공운송 시스템처럼 운영상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성 요소로 하여 각 독립적 시스템이 만들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복합 시스템,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 합니다. 이 항공운송 시스템도 지상운송,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운송 복합 시스템에서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송 복합 시스템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창발성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의 컨텍스트에서 시스템 경계를 형성하며 이 시스템 경계를 통해 시스템의 기능성이 표출되고 아키텍처의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계층 구조를 가지며 시스템 자체가 더 큰 상위 복합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역할도 하게 됨을 이해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핵심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분석 프로세스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